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7일 임자 두번째 기사 1444년 명종 동구년 임금이 동궁에 이어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7일 임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광평대군에 대한 조위를 각 도에서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광평대군이 돌아가셨으니 마땅히 각도로 하여금 조위하는 전문을 올리게 하겠나이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8일 개축 첫번째 기사 승정원과 의정부 6조에서 중궁에게 조위하다. 정부와 6조에서 이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온즉 어제는 한 번도 수라를 들지 아니하셨다 하옵는데 오늘도 날이 벌써 늦었사온데도 아직도 아침 수라를 들지 아니하시니 신들은 놀라고 송구하옵니다. 옛사람 말에 죽음으로써 삶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비록 부모 상을 당하여도 나이 50이 넘으면 상례를 이루지 못한다 합니다. 하물며 오늘의 일은 지존에게는 하루의 복도 없는 것이고 또 성상의 몸에 오랜 병환이 있으시니 너무 예절에 지나치게 애통하실 수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수라를 드시어 신들의 소망을 위안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을 따르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9일 갑인 첫번째 기사 사복 소윤 이사증에게 거제의 목장을 규찰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9일 갑인 두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손 등이 수라를 드리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평상시와 같이 수라를 드시옵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하찬성 하연 예조 판서 김종서 우참찬 이숙치 등이 또한 복선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복선은 임금이 감선하였을 때를 하였던 것을 평상시와 같이 도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0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등이 육선의 진호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아무런 병환이 없으니 다를 수 없다 하고 우의정 신계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지금은 병환이 없다 하시나 병환의 뿌리는 혹 움트면 뒤에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태종대왕의 유교가 있사오니 마땅히 육선을 드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경들은 반드시 나를 무례하다고 할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하고 황희 등이 또 굳이 청하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1일 병진 첫번째 기사 개승부 유수 유계문이 조위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1일 병진 두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사원이 육선할건과 왕비의 자최복을 제거할 길 청하다. 의정부 6조 대사원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몸이 편안하지 못하시니 올해 소찬으로만 진허하셨으는 안되겠사온데 벌써 5, 6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평시의 수라를 물리치시니 신들은 실로 걱정하고 근심하옵니다. 청하건대 신들의 소망을 좇으소서 하고 영중추원사 최윤덕 판중추원사 조말생 병조판사 환학 등이 또 아뢰기를 태종께서 일찍 이르시기를 주상이 소순만으로는 견디지 못할 터이니 어찌하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말씀이 분명하게 아직도 귀에 남아있사온데 아직도 상선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이다지 하시니 하늘에 계신 태종대왕의 신령이 어찌 편안하시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만약 병이 있으면 어찌 경들이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지금 나는 편안하니 병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황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나이 50이 가까우시니 지금 또 강령하지 못하신데 애통하심이 지나치시고 태종의 유교가 분명하시니 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아무리 되풀이하여 말할지라도 내 끝내 허락할 수 없노라 하였다. 황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소선하는 제도는 예법에도 근거가 없사옵고 또 왕비께서는 대부인 복을 입으신 지 이미 1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최복을 벗지 아니하셨습니다.
옛날 원경 왕후의 친상에는 13일 만에 복을 벗었는데 지금 완비의 친상은 이미 13일이 지났는데도 도리어 원경 왕후의 친상보다 무거운 복을 입으셔서 경중의 차서가 없게 되었으니 왕비의 한 몸은 위로 지존과 배필되셨으며 사친의 상례를 다할 수 없는 것이니 최복을 제거하여 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나는 편안하니 육수는 허락할 수 없고 중궁의 탈복은 예관들과 논의하여 올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족서 등이 중궁의 최복 받는 것에 대해 아뢰다. 도승지 이승손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옛날 원경왕후의 친상에는 13일 만에 탈복하였으니 비옵건대 이 전례에 의하여 최복을 받으시고 앞으로 기년과 단독으로 기년을 마치시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의 최복 받는 것은 다시 의논할 것이고 시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다 최복을 벗을 것이며 황관과 사옹의 여러 사람도 또한 최복을 벗고 단복과 금은 사모와 금은 각대를 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점술과 지화를 귀양 보내게 하다. 장님 지화가 운명 점치는 법을 조금 아는데 임금이 일찍이 어떤 일을 점쳐보려고 내수를 보내었더니 화가 집에 있지 아니한지라 내수가 따라간 사람을 시키어 찾아서 혹은 김윤의 집에서 만났는데 화가 술이 몹시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오면서 내수에게 대한 말씨가 자목 교만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은 술이 취하여 점칠 수가 없다 하는지라 내수가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의금부에 잡아다가 문초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성상께서 슬퍼하시는 때에 화가 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하였으니 크게 불경한 것이며 또 실정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고문을 하겠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화가 음흉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데 다만 운명을 좀 안다는 것으로 태종 때부터 은혜를 입어 벼슬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역시 벼슬을 받고 있으니 은행이 지극한데 지금 제가 이와 같이 불경하니 비록 무거운 법으로 처치하여도 조금 더 가련할 것이 없으나 김윤의 저는 여럿이 모여서 마신 것이 아니고 마침 지화가 왔으므로 술을 마신 것이니 실상 불문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곧 지화를 진도로 귀양 보냈는데 사안부에서 청하에 다시 회령부로 귀양 보냈다. 아이고 멀리도 오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과 사헌부에서 광평대군을 치료한 의원 배상문에게 조해줄 것을 청하니 연호하지 않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의원 배상문이 광평대군 병환을 치료하는데 조습을 잘 해드리지 못하고 대고를 당하게 하였으니 청하건대 국문하소서 하고 사헌부에서 또한 상문의 주해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상문이란 자는 본래 맹랑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문의 죄가 아니고 죽은 자의 운명인 것이다. 옛날 성령대군이 돌아가며 의원을 죄주었더니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그 의원은 병증스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옳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던 것이고 태종의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배상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예로부터 임금된 네가 사랑하는 첩이나 아들의 죽은 것으로 의원을 죄주는 일이 많으나 나는 시로 그것을 잘못으로 여긴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화찬성 하연 지중추원사 이천 등에게 매장법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조창성 하연 지중추원사 이천 예조판서 김종서 도승지 이승손 조화승지 강석덕과 이정령 지편전 교리 어효첨 이조정량 정식 전홍주부 안지귀 등을 불러 이르기를 옛날에 진시황이 여산의 땅을 깊이 파고 다스려서 처음으로 두껍게 매장하는 법을 썼는데 후세 사람들이 거르게 여겼으나 주나라 말년에 위나라 안리왕이 두껍게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3대 때로부터 이미 두껍게 매장하는 의논이 있었던 것이고 한무제 때에 이르러 복산돌로 석곽을 만들며 장석지가 깊이 그 패를 말했으나 그 뒤에 대개 두껍게 매장하는 일이 많았다. 또 상사는 속히 가난하게 되고 죽으면 속이 썩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유약이 말하기를 이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라 하였더니 과연 공자가 환사마의 스스로 석곽을 하려다가 3년도 되지 아니함을 보고 까닭이 있어서 한 말이라 한다. 하물며 공자는 네 치의 관과 다섯 치의 곽을 제정하였고 맹자도 또한 말하기를 천하를 준대도 제 부모에게 급박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으니 그런즉 두껍게 매장하는 것은 성현의 본의인 것이다. 진나라, 한나라 이후 여러 유학자들이 10개 매장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그것은 실속의 폐단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그 본인은 아닌 것이다. 원경왕 후 상사 때 묘안을 덮은 돌을 마당에 옹건 한 장의 넓은 돌로 할 것인데 태종께서 그리 할 필요가 없다 하시고 쪼개어 쓰라고 하셨어. 지병조사 곽존중이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때 대신들도 다 주견이 없어서 힘써 반대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반대했으나 되지 못하였다. 대저 두껍게 매장하면 본디 사람의 지극한 정으로 하는 것인데 명색으로 두껍게 매장한다고 하고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면 심히 불가한 것이다. 한나라 여태의 장사에 수원을 썼는데 나중 정리의 날릴 때까지도 그대로 산 사람 같았고 송나라 진종 때 이신비의 장사에 역시 수원을 써서 시제가 썩지 않았다 하니 이것이 비록 본받을 만한 일은 못되나 역시 속히 썩지 않게 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지리가에서는 땅 기운을 받는다는 설이 있으나 역대 제왕의 명침제도에 대개 그런 술법을 쓰지 않고 아무쪼록 완고하게 하기만 힘써서 석곽을 쓴 일이 있기까지 이르렀다. 만약 완고하게 하고자 하면 땅 기운을 받을 수가 없고 땅 기운을 받게 하자면 완고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것인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두껍게 매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지 못함을 싫어할 뿐이니 위로 물기가 스며 새어드는 일이 없고 아래로도 물이 괴는 일이 없게 해서 완고하게 되도록 하려면 그 방식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니 하연, 김종서, 이승손, 강석덕 등의 의논하기를 두 현실 안에 각각 온 한 장으로 된 넓은 돌을 깔아서 밑바닥의 습기를 막고 넓은 돌 윗바닥에 물기를 파서 문비석 밖으로 통하게 하여 물기가 막혀 있지 않게 하고 인하여 높이 5치쯤 되는 석상을 그 위에 놓는데 그 넓이가 외기의 넓이에 준할 만한 것으로 하여 그 위에 제궁을 모시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비석 밖으로 물이 스며 나가게 하는 방법은 이천의 의논대로 할 것입니다. 하고 이천이 의논하기를 광중 밑바닥에 돌아가면서 섬돌을 둘러놓고 그 안에 흙으로 채워 다지되 높이가 약간 섬돌과 평면이 되게 하고서 그 위에 황장목으로 만든 발 없는 상을 놓고 제궁을 올려 모십니다. 만약 물기를 빠지게 하려면 섬돌을 따라 사면으로 방석과 우석에 이르는 사이에 박석을 가득 깔고 그 박석 위로 물기 빠질 길을 파서 문비석 밖으로 통하게 하고 구리관으로 물바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리관 속에는 돌을 부숴 채우고 관 끝에는 얇은 삽동을 붙여서 벌레와 뱀을 맞게 하고 또 동호를 삽동 밑에 받쳐서 물이 내려와서 괴게 합니다. 이와 같이 2, 3 고비의 장치를 한 뒤에 구덩이를 파고 돌을 채워서 물이 스며 나가게 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옵니다. 하고 이정년은 의논하기를 땅 기운을 받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니 광중 밑에 넓은 돌을 놓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고 어효천과 안지기는 의논하기를 넓은 돌과 석상을 놓는 것은 물기를 막는 데는 좋겠으나 다만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났으니 채백이 흙에 의지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요인데 만약 만세 뒤에 황장이 썩어 시체가 돌 위에 놓이게 되면 미안할 일이 될까 두렵사옵니다. 청하건대 넓은 돌과 석상은 쓰지 말고 오로지 배산물을 채워서 다진 뒤에 그 뒤에 황장을 만든 발 없는 상을
것이며 물기 스며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다만 문비석 밑으로 물기를 파서 동관과 삽동을 써서 이전의 말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정식의 의논은 어효첨의 의논과 같은데 다만 회산물을 둘러싸지 말고 흙으로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논한 말들이 다 옳으나 오늘 정할 일은 아니다 하고 이승순 강석덕에게 명하여 어효천 등으로 더불어 다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3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사원이 기력을 회복하길 간하다. 전하의 한 몸이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오니 마땅히 스스로 신중히 하셔야 할 것이온데 더구나 강령하지 못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시오니 소찬을 오래 계속하시면 불가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상선으로 회복하셔서 신들의 소망을 받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을 예상했던 것인데 지금 경들의 청으로 인하여 보름만 되면 마땅히 허락하리라 하며 다시 제3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7일이 되면 그리할 테니 경들은 물러가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판중추 원사 조말생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신이 본디 용렬한 재질로서 한 조각의 장점과 한치만한 공로도 기록할 것이 없사온데 도토 녹봉을 오래 누리고 지위가 신하로서 지극히 높았으니 이 어찌 신이 평소에 바랐던 바이옵니까? 송선이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 없으는 덕과 인과 효를 겸전하시고 거동이 순과 문왕을 본받으신지라 신은 태종께서 부리시던 옛것이라 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명단에 올리시오 원로의 예절로 대접하여 주시옵기에 신이 너무나 분복이 극치하고 또 늙고 병들었음으로써 물러나기를 지삼 빌었사오나 한간 벼슬을 가리어 주노니 나가기를 고하지 말라 하신 그러의 명령을 엎드려 받자와 이 같은 깊은 사랑을 입고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러하오나 신은 나이 70이 온지라 근력이 날로 새야 약하는데 저물어 가는 해와 같은 늙은 목숨이 억지로 낯을 들고 노품만 먹고 있으니 신의 마음은 부끄럽기만 하고 일반의 무리도 수가 있나이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비로소 상선을 회복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1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조화승지 강석 등에게 연희궁의 수리 역사를 살펴보게 하다. 장차 임금이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승정원 인장을 고쳐 주저할 것을 예조에 전제하다. 승정원 인장을 이푼 아문의 예의에 의하여 고쳐 주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금성대군 집으로 거처를 옮기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예조 좌랑 이선노의 고신을 석양하지 않은 이유를 대관들을 불러 물어보다. 선로가 사직하는 글을 올리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 무리에 맞지 못하오니 부끄럽게 벼슬 자리에 있을 수 없나이다. 청하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여 주소서 하고 곧 내수를 통하여 비밀히 아뢰기를 신이 왕명을 받들어 지리수를 뽑는데 사안부에서 비웃고 있으니 고신을 석양하지 아니하면 이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선노가 말하기를 그 고신을 석양하지 아니하면 지리스를 보는 때문이라고 하니 선노는 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사안부에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냐. 내가 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니 어떠냐 하였다. 여러 승지가 대답하기를 대관을 불러서 물어보소서 하여 장령 이축을 불러서 묻기를 선노의 고신을 어찌하여 석양하지 않느냐
하며 이축이 대답하기를 서경하는 법례가 사관원에서 만약 반박하는 의논이 있어 서경하지 아니하면 본부는 역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로의 고시는 사관원에서 두 번이나 모여 의논했으나 서경이 부결된 것입니다. 또 이 부결은 선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아비 때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들이 역시 두 번이나 의논을 거쳤으나 부결된 것입니다. 한지라 또 사관은 조화정은 신자성을 불러서 물으니 자성이 대답하기를 선비란 마땅히 몸가짐을 삼가고 절조를 굳게 지켜야 하는데 선로는 경망하고 오만하여 남의 윗사람 되기를 좋아함으로 서경이 부결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승정원에 이르기를 선로의 사람됨은 내가 잘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주와 학식이 있다고 하니 대저 세속에는 윗사람의 신임을 받은 자를 이간해 말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선로가 진리서를 보는 것은 실은 내가 명령한 것인데 지금 사관원에서 서경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일로 대답하니 이것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또 경들의 소견으로는 선로를 어떻게 보는가? 모든 일은 사람의 속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사관원이 만약 서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숨기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 아니 조화성지 강석덕 우부성지 박이창 동부성지 이사철 등이 아뢰기를 선로는 글도 능하고 글씨도 잘 쓰고 실제로 재주가 있으므로 유익한 점은 있사오나 그 외에는 신들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관원에서 그 사유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갑자기 탄핵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선로에게 그 서경하지 아니하는 일이 어찌 지리서 보는 데서 나온 것이냐고 나온 것으로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회답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로의 사직서를 도로 내주라고 명하고 그 또 사헌부에 명하여 속히 서경하게 하였는데 선로가 사직서를 도로 오리려 할 때에 예조판사 김종서가 마침 승정원에서 나와 굳이 말리었다. 선로가 집현전 수천이 되었을 때 풍수설로 상수하여 개천 물을 맑게 하기를 청하여 유자의 지조를 잃었고 또 일찍이 주소로 있을 때 상윤의 계집종을 대궐안에 간통하여 사림들이 떠들썩하였었다. 그런 고로 대간이 고실에 서경하지 아니한 것인데 선로가 풍수설을 가지고 조금 임금에게 알게 되며 스스로 임금에게 잘 보인 줄로 알고서 대간이 자기 고신에 서경하지 아니함을 깊이 감정을 품고 문득 사직함으로써 대간을 흔들어 보려고 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임금이 불러 묻는 데에 대간이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난처하여져서 곤도의 말로 대답한 것인데 임금도 비로소 설로 위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8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이선로를 탄핵하는 사헌부의 상소. 서경은 사기를 격려하는 약속이 되고 마음을 단속하는 부월이 되오니 풍교에 관계되며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옵니다. 이 선로의 고신을 서경하지 아니하면 근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그 아비에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됨이 재주를 믿고서 사람에게 교만하고 마음과 행실에 경박하여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오니 설로 자신으로는 자기를 반성하여 행실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야 할 뿐이지 어찌 남을 원망할 것이 있사오리까. 하물며 신화된 자는 제 몸에 병이 있거나 친환이 있지 아니하면 갑자기 벼슬을 사퇴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설로는 다만 고신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대간을 원망하고 갑자기 사직서를 올려서 감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그 광패한 마음과 무례한 행장이 현저한지라 신화된 도리가 과연 이럴 수가 있사오리까. 공자는 말씀하기를 주공의 제주 같은 아름다움을 가졌을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한 자라면 그 나머지는 볼 자보잘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선로가 교만하여 사람을 업신여기니 비록 조그마한 재주가 있다 하나 어찌 좋기 취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그를 파면하시어 선비들의 기품을 가다듬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회부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이축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명을 되잡고 선로의 고신을 이미 서경하였나이다. 그러나 대간이 여러 사람의 고신을 서경할 때 혹 그 조상의 결점을 논단하거나 혹 그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오래도록 서경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면 벼슬을 받을 자가 대간에게 연주를 타서 다사로이 개별적으로 사정을 말하는 것이 통례인데 군상에게 직접으로 모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선로의 고신을 서경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뿐이 아니고 그가 복례 벼슬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 하였던 것이온데
또 사관원에서 2번씩이나 부결하였으므로 신들이 그 석양하지 아니한 이유를 찾아보니 그 조상이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소문도 별로 없었기로 장차 석양하여 주례하였는데 이제 서로가 갑자기 사직서를 올리어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청하건대 그 죄를 탄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로가 현재 일을 맡아하고 있으니 탄핵할 것이 없고 또 선로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 때문이니 어찌 반드시 파면해야 하겠느냐 하였다. 축이 아뢰기를 지금 전함으로 그 일을 맡아 하는 자가 많사오니 솔로의 벼슬을 파면한다 해도 일하는 데는 방해됨이 없사옵니다. 또 솔로가 나이 젊은 조사로서 벼슬끼리 처음 취임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마음과 행실이 불초함이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임금은 비록 큰 죄라도 적당히 용서하여 줄 수도 있거든. 하물며 이 같은 작은 허물에 있었으랴 선료가 대체를 모르고 또 이를 깊이 생각지 못한 것이니 경조할 것이 따름이라 탄핵할 것이야 무엇이 있겠는가 하였다. 아이고 멋진 우리 대왕.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8일 개행 두 번째 기사 사무에서 예조판서 김종수를 탄핵하다. 예조판서 김종수가 한조의 장관으로서 맡은 바 제사에 즉시 검찰하에 거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 공문서에 이첩을 늑장 부리기도 하며 또 신문할 때 말씨가 광폐하여 대간의 기강을 멸시하오니 그 죄가 적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성상의 재량을 바라옵니다. 하니 특명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아이고 사부 멋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8일 개행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중사를 보내 대부인 안시에 치전하게 하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김종서가 사직하기를 상사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신은 성질이 본디 어둡고 어리석은데 더욱이 배우지 못하와 100가지로 일하는 것이 다 남만 못하고 예적 예법을 상고하는데 더욱 모자라옵나이다. 본조는 직책이 100가지 예법을 간장하와 제사를 받으러 모시고 빈객들을 응대하오니 자위가 긴절하고 책임이 무거운지라 용렬한 인물로서 감당할 바가 아니온데 신이 명을 받아온 이래로 항상 적임자가 아니면 불끄러이 생각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잃고 있사오나 만극한 승은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공효로 보답고자 생각하기에 겨를이 없사와 조속으로 힘을 다하여 공하옵니다마는 약한 모기의 힘은 산을 질 수 없고 졸렬한 공정은 제 손을 상할 뿐입니다. 4년 동안 실책이 한 가지가 아니었나이다. 그 실책이 만일 저로 말미암은 것이면 탄핵하는 글이 오기가 바쁘게 곧 허물을 자복하였사오니 어찌 감히 여기고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겠나이까마는 지금 사헌부에서 탄핵하는 일은 실로 신의 범한 것은 아니옵니다. 탄핵하는 글이 실정에 지나쳤고 신도 역시 잘못 자복으로 잘못 대답한 것이옵니다. 당초에 기망하려는 뜻이 없었기에 곧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사헌부에서 신의 주여를 헤아리는데 말하기를 광패하다 하였으니 다만 광이라고만 해도 착하지 못한 형상이 이미 현저한 것인데 또 패라고 하였으니 사람의 악덕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나이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자에 매맞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몹시 부끄러움을 느낄 때문입니다. 저자에서 매맞는 것은 한때에 그칠 뿐이지만 만약 광패라는 악덕으로 덮어씌운다면 이 어찌 신의 종신의 부끄러움일 뿐이겠나이까. 또한 자손 대대의 누가 될 것이옵니다. 지금과 같은 성대에 있어서 비록 문지기 하는 하극구실 아치라도 응당 이 같은 광패한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육조의 어둠리가 된 자이겠나이까. 신은 광패하여 오래 예관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오며 또 신의 나이 60이 넘으면 점점 쇠약해지고 썩어져서 전에 한 일을 잊고 뒤에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지나간 실수를 가지고 장래를 헤아려 보면 실수될 일이 필시 몇 갑질이 더 될 것이오니 비록 성상께서 곡진히 덮어주실지라도 대관들이 물러내야 어찌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신의 간곡하고 절박한 심정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부르짖어 호소함을 불쌍히 생각하시와 지극한 소원을 굽어들으셔서 신의 관직을 해면시켜 주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법사에서 한 사람의 허물을 논할 때 실정에 지나칠지라도 어찌 이를 글자마다 상세하게 풀이할 것인가. 임금이 듣고서 믿으면 허물로 삼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허물로 삼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후세에 누가 될 것인가. 경은 부끄러이 여기지 말라 하고 이내 허락지 아니하였다. 맞다. 우리 임금 멋있어.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궐 안에서 간통한 문승유를 관노로 삼다. 어이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문승유가 효도를 대궐 안에서 사사를 간통하였으니 죄가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명하기를 사형에서 감등하여 종성의 관노로 삼고 효도는 여연의 관비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우정은 허추가 이 의산의 관직을 파면할 것을 아뢰다. 신들이 지난날에 이 의산의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하오니 의산의 죄가 강상을 범한 것이어서 비록 서반에라도 오히려 쓸 수가 없사온데 하물며 동령부이겠습니까? 청하건대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산이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나에게는 언의가 끊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벼슬을 준 것이니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하추가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에는 무방지게 생각되나 너희들이 굳이 청하니 내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지형조사 임인선의 관직을 파면할 것을 아뢰다. 신들이 요새 듣자오니 도관을 옳은 사람을 얻지 못하여 지금 결정된 세 가지 사건을 보면 다 의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과연 듣는 바와 같으면 그 일을 맡아던 난관 송을계는 일찍이 나이 늙어서 파직되었고 황령은 역시 금화 현감으로 좌천되어 나갔으니 지금 다 출원할 것은 없으나 청하건대 지형조사 이민선의 관직을 파면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5품 이하 벼슬의 제수도 4품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할 것을 병조에 전제하다. 5품 이하 벼슬의 제수도 4품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위에 아래에 낙점을 받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 깎이다 상보대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들이 문승유를 탄핵하다. 장령, 김소남, 우정은, 허추 등이 아뢰기를 문승유의 죄가 불경에 범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히 가변법에 조차 처하셨습니다. 신들은 생각하옵기를 승유의 죄는 정고에도 듣지 못한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옵니다. 청하옵건대 법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승유는 신이 왕후의 건친이니 어찌 극형에 처할 수 있겠는가? 형조로 하여금 3번 복심하여 징치하려 했으나 역시 승유가 놀라 겁내어 자살할까 염려되어 특별히 한등을 감한 것이니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소남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대간 전원이 나와서 아뢰기를 승유의 죄는 만번 주고 마땅하오며 죽어도 남은 죄가 있사온데 특별히 왕후의 영구로서 말감하여 시행하시니 신등은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남녀들이 섞여서 거처하면 세욕을 못 이겨서 서로 사사로이 간통하는 자가 간혹 있지만 승유의 소위는 천고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승유가 감히 대궐 안에서 음욕을 자행하였으니 비록 왕후의 하늘에 계신 신령이라도 반드시 죄를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를 용서하시고서 뒤에 왕실의 친척이 아닌 자가 승유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죄를 줄 것이니 그것은 공도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공으로서 사를 벌이면 백성들이 다 품어
다 품에 들어오리라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사언으로서 공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진실로 옳으나 나는 끝까지 들을 수 없노라 하였다. 소남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일에 신이군 이 인의 치죄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면허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또 이 죄를 가베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선조 억망령 강상의 도리가 어찌 되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내 차마 죄를 주지 못하겠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풍수설에 반대하는 집현전교리 어허여 첨의 상수. 지난번에 궁성북쪽의 길을 막는 일 등에 회의할 때 신은 마침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사온데 뒤에 그 의논을 듣자온즉 성북의 길은 담을 쌓고 문을 만들어 제한을 하고 또 성 안에는 흙을 쌓아 산을 모으고 명당의 물에는 더러운 물건을 던져 넣지 못하도록 금하기로 했다 하옵는데 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다만 연여되었기는 국론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성상께서 보시기를 작은 선비가 감히 고론을 좋아해서 망령되게 시비를 한다고 생각하실까 하여 이로써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지금까지 며칠이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정은 한 사람의 권기를 섬기고자 하여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쓰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온데 사람이 세상에 나서 목숨을 바칠 때는 군부일 뿐이요 입신할 바는 중요일 뿐이온즉 무릇 신자가 되어서 나라를 돕는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권기를 섬기는 것과 같이 견주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은 오래도록 시종의 자리에 머무르셔서 모으시고 다른 범연한 신하들과의 비교가 아니오니 그 마음가짐이 또한 범연한 것으로 자처하지 아니옵니다. 만약 국가에 이익이 될 일이라면 비록 서슬이 날카로운 칼날을 밟게 될지라도 진실로 마음 달게 여기오며 만약 한갓 고론이나 좋아하는 것은 제 몸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나라에도 이로움이 없을지니 비록 바람에 병든 자라도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지리설을 널리 본 것이 없사옵고 겨우 조금 읽은 것도 책만 덮으면 곧 잊어버리어 요령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 학문이 천박하고 식견이 본 뒤 없사오나 다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망령되이 생각하옵건대 지리의 설은 주국의 3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므로 의례는 주공의 지은 것으로 오직 매자리를 점쳐보고 날짜 점쳐볼 따름이었고 공자도 말하기를 매자리를 점쳐서 편안히 장사한다 했는데 양한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풍수술에 있게 되어서 각기 제 나름대로 길흉 화복의 설을 세워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심하였나이다. 당나라 태종 때에 이르러서는 엄양 잡설이 그릇되고 거짓됨이 너무 심하고 구애학되고 금기하는 일이 또한 많기 때문에 태상 박사 여제에게 명을 고칠 것을 고치고 깎을 것을 깎게 하여 여자가 이것을 모두 서술로 만들어서 경사로서 질정하였더니 유식한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한 논술로 삼았는데 그 서술의 장사관계에 이르기를 옛날에 장사하는 자는 다 나라 도성 북쪽에 하여 묘지구역에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니 이는 자리를 가리지 아니한 것인데 지금은 요망한 무당들의 망령된 말로서 아무리 애통으로 경황 없는 중이라도 몇 자리를 가리고 날짜, 시간을 택하여 부기를 희구한다 하였으니 여제의 말이 이미 이와 같음을 보면 비록 당나라 때에 이르렀어도 실로 무당들이 이것으로 직업을 삼아서 생계를 꾀하였고 저속하고 무식한 자들은 그것을 믿었으나 유식한 인사들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송나라 때에 와서는 사마옹공의 장론에 이르기를 세속이 풍수업자의 말을 믿고서 연월 일시를 택하고 또 산수의 형세를 가리어서 그만 그리하는 사실로서 사람의 화복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래도 어찌 차마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폭로해 놓고야 스스로 복리를 구할 것인가. 그러나 효자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깊고 멀어서 반드시 흙이 두텁고 물특이 깊은 곳을 구하여 장사한다 하였고 정자의 장설에는 이르기를 몇 자리를 택하면 땅이 아름다운가 아니한가를 택하는 것이고 엄양가의 말하는 화복이 아니라고 한 것은 땅의 아름다운 것은 흙빛이 윤택하고 초목이 무성한 것으로 징험이 되는 것이며 구애하고 금기한다는 것은 어떤 이는 몇 자리의 방위를 가리고 날짜의 길흉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니 너무 고집스럽지 아니한가. 오직 오화는 삼가야 한다 하였고 호영이 주자에게 묻기를 장사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복서의 결정을 물어서 어떤 산은 불길하다 어떤 물이 불길하다 하고
그래서 산과 물이 앞에서 잘 배치된 데를 얻었더라도 또 그 산과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이 길흉을 상고하고 또 반드시 장사할 연월 일시와도 다 합당해야 한다니 그러한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할 것은 아니겠지요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땅의 형세가 모름지기 서로 곱게 대하고 마주 감싸주어서 헛수라고 허벌진 데가 없으면 쓸만한 것이고 다만 어느 산이나 어느 물이나 하는 말은 쓸 수 없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로 보면 지리 화보고 있으는 송나라 명류들도 다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모두 경적에 실려 있어서 역력히 고정할 수 있으면 진실로 전하께서도 잘 보시는 바이오니 신이 감히 거짓 말씀하오리까. 그러한즉 화보고 있으를 묘지에 쓰는 것도 오히려 옳다 할 수 없사온데 또 이것을 미루어서 도읍의 땅에까지 쓰는 것은 더욱 옳다고 볼 수 없나이다. 무릇 운수의 길고 짧음과 국가의 화복은 다 천명과 인심이 있고 없음에 달린 것이고 실로 지리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어진 신하들이 임금에게 경계의 말을 올리는데 때로는 말하기를 하느님은 한 가지로만 하지 아니하여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100가지 상수를 내려주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에게는 100가지 재앙을 내려준다 하고 때로는 말하기를 하늘은 더 친한 자가 없고 능히 공경하며 친하여지며 백성을 항상 품에 드는 것이 아니고 인덕이 있는 자에게 품기어진다 하고 또 때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라를 거울 삼지 아니하였고 또 온 나라를 거울 삼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곧 천명을 잃어버릴지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바꿀 수 없는 정론입니다. 또 3대 이전에는 이미 지리의 법이라는 것이 없었어도 영년의 장구함과 정치의 아름다움이 역사에 빛나서 후세 나라들이 따르지 못하니 그 도읍한 땅이 어찌 다 지금 말하는 지리서에 합치되었던 것이오리까. 3대 이후에 장안이 도입한 나라로서는 서한이 횟수로서 214년, 서위 호주와 수 고조가 다 20여 년씩이고 당나라가 290년이 되오며 낙양에 도입한 나라로서는 동한이 횟수로 196년, 조위와 서진은 4, 50년씩이고 수, 양제는 겨우 13년이오며 건강에 도입한 나라는 동진이 횟수로 105년이고 송, 제, 양, 진 등은 혹 5, 60년, 혹 2, 30년이오며 변경에 도입한 나라는 5개가 더욱 단명하며 혹 10여 년, 혹 4년밖에 못 되오며 조시의 송나라는 167년이었고 이로써 보건대 도입한 땅은 같으면서도 국군의 장단이 같지 아니함이 어찌 이러하오리까. 신이 지금 지리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한 것이 이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궁성 북쪽의 길을 막으면 복이 되고 통하면 화가 되며 성안의 산기슭을 흙으로 돋우면 길하고 돋우지 아니하면 흉하다고 말하니 경전의 옛날에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신이 진실로 우매하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옛적 제왕들의 도읍을 정하는 제도는 반드시 앞에는 관청들이 있고 뒤에는 저자를 두게 마련하였는데 궁성 북쪽에 과연 사람들이 통행을 금한 것이옵니까? 하물며 술가에서는 성이 끊어졌거나 길이 끊어진 것을 모두 해롭다고 논하는데 지금 궁성의 터를 살펴보면 땅속에 들어간 깊이가 거의 한 길이나 됩니다. 가령 술사의 말대로 한다면 이미 성으로 패여서 끊어진 산의 주맥은 한 길이나 깊이 들어갔는데 겉겹질 위로 사람들은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모를 일이오며 또 끊어진 맥에 흙을 덮어서 깁는다는 것은 마치 살을 베어서 헌데를 깁는 것과 같으니 어찌 혈맥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운과 맥을 통하게 하려면 성북의 길을 막는 것도 안 될 것이요 성안의 응덕을 쌓는 것도 무용한 일이었고 필리아엔 먼저 궁성부터 헐어버려야 할 것이오니 그렇다면 궁성을 헐어버릴 수야 있겠나이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신은 또 안찰하여 보니 독림조담이라는 풍수서는 이것이 법월봉이 지은 책이온데 월봉은 특히 5개 때의 술사입니다. 그가 이른바 비린내와 냄새가 들어온 것은 자손이 쇠망하는 상징이라 함은 그 책의 혈맥편에 있는 말이고 명당에 냄새나고 불결한 물이 있는 것은 폐역과 흉잔의 상징이라 함은 그 책의 흉기편에 있는 말입니다. 그 본분의 뜻을 살펴보면 다 몇 자리의 길흉을 논한 것이고 도읍의 형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범월봉의 생각은 필시 신도는 깨끗함을 좋아하므로 물이 불결하면 신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이 같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국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의 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사는지라 번성하게 살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쌓이게 되므로 반드시 소통할 개천과 넓은 시내가 그 사이에 종양으로 트여 들어온 것을 흘려내어야 도읍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 그 물은 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묘지의 실수를 미루어서 도읍의 물까지 일체 상간의 깨끗함과 같게 하고자 한다면 사세가 능히 시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치로 말할지라도 죽고 삶이 길이 다르고 귀신과 사람이 몸이 다르니 묘지를 어찌 국도에 유추할 수 있겠나이까. 만약 유추할 수 있다면 지리서에 논하는 것이 모두 다 이러한 것인데 그것을 다 국도에다 유추했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나라 서울의 형세가 다 풍수설에 합치되면 오직 이 몇 가지만이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풍수설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이 많을 것인데 화복의 설을 하나하나 다 유추하였은다면 묘지의 형국 안에는 민가가 없는 것이므로 도읍 안의 민가도 다 성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까? 하물며 경복궁의 왼편과 창덕궁의 오른편은 민가가 더욱 대궐에 가까우니 그 민가를 다 철거해야 할 것입니까? 묘지에는 사신 방위에 길이 있는 것을 망할 징조이고 사유에 길이 있는 것은 빈곤할 징조라 하고 곤방의 길이 엇갈리면 엄탕한 일이 많고 간방의 길이 엇갈리면 자식이 죽는다 하니 그렇다면 국도의 문이 사신, 사유와 곤방, 간방으로 통하는 것을 다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따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어차피 그 술법을 다 따를 수 없다면 이상의 두어 가지 일에만 어찌 그다지 마음을 쓸 것이 있겠나이까. 이것이 어리석은 신으로는 이해되지 못할 바입니다. 예로부터 사특한 말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가 쉬운 것은 화복으로서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삼아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무 산 아무 물이 나라에 불리하다고 하면 듣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신자로서 참을 수가 없다 하여 감히 누가 어떻다고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화복으로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주공과 공자는 천하의 대승이고 사마운공 정자 주자는 천하의 대현이온데 화복의 설을 전에 주공, 공자가 말한 적이 없고 뒤에 온공, 정자, 주자가 취하지 않았으니 몰라서 말하지 아니했다면 주공, 공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알면서 말하지 아니했다면 주공, 공자는 충직하지 못한 것이며 알고도 취하지 않았다면 온공과 주자, 정자도 역시 충직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면 그 두 승인과 세 현인이 신자가 아니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성현이 도리어 술사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충직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 이치가 심히 명백하여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면 진실로 성인의 학문이 철저히 밝혀진 것이오니 신이 감히 거짓말을 하오리까? 이른바 길을 막고 산을 만드는 등의 일이 가령 오늘에는 방해가 없다 하더라도 성현의 무리에 어긋남이 될 뿐 아니라 그 만류의 폐를 어찌 이리 다 말할 수 있사오리까? 방금 위에 거룩하고 밝으신 임금이 계시오며 아래로는 슬기로운 아드님이 세자로 계시었고 또 어진 재상들이 서로 치도를 강론하고 있사오매 법을 세우고 제도를 청하여 만세의 표준을 들이올 일이 바로 이때에 있사오니 참으로 공자 이전의 성인은 공자가 아니면 바뀔 수 없고 공자 이후의 성인은 공자가 아니면 본받을 데가 없다고 하겠는데 그 풍수설을 시험하여 쓴다면 후대에는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종께서는 성인이신데 이 법을 믿고 쓰셨으니 나는 그런 조종에 비하여 슬기롭지 못하면서 감히 그 법을 어길 수가 있는가 하고서 드디어 사람의 빈부귀천 현우 수요가 다 여기에 달렸다고 하여 그때 임금이 믿고 그때의 정승이 혹하게 되면 요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틈을 타고 나와서 궤변으로 말하기를 아무 산과 아무 땅에는 민가를 철거해야 하고 어느 방이와 어느 문은 다 막아야 하며 어떤 위치의 어떤 산은 낮춰야 하고 높여야 한다 하여 길흉을 거꾸로 하고 인심을 미혹하게 할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장차 전조의 비보의 설이 혹 잇따라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마을 아무 방에는 사찰을 지어야 하고 아무 고을 아무 산에는 탑과 사당을 세워야 한다 할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혹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가려운 것이 있으므로 임금이나 신하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그 술법에 빠져서 이것에 의지하여 구군이 장구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여 참된 덕을 공경함으로써 영원한 천명을 기원하는 실속을 삼기에는 힘쓰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의 이 일은 자못 후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지 못할 것이오니 삼가지 않으랴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 태종 공정대왕께서 선지하시기를 예적 제왕이 예법을 제정하며 천자로부터 대부와 사에 이르기까지 장사하는 기간이 각각 달수가 있었는데 후세의 음양가들이 많은 금기에 구애하여 때를 넘기면서 장사하지 아니함을 내심히 민망히 여기노라 하시고 드디어 의중부 찬성으로 있다가 치사한 정의호 등에게 명하시어 여러 서적을 두루 열람해서 그 중의 정론을 취하고 사슬을 벌여서 옛 성현의 요지에 맞게 하고 세속 무당들의 병폐를 제거하여 장일 통유라는 책을 만들어 중해에 반포하였더니 그 뒤에 인심이 정돈되고 선왕의 제도가 다시 밝아져서 우리나라에 남의 아비된 자가 죽어서 폭로되지 않게 하고 업의 일을 치상하는 도리가 유감됨이 없게 되었으니 후손에게 도움을 주는 방도는 반드시 우리 태종대왕같이 하여야 지극하게 될 것이옵니다. 연월 일시의 구애와 금기는 우리 태종께서 이미 지난날에 끊으셨으니 산수 화복의 사특한 논술은 우리 전하께서 마땅히 뒤이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멀리는 옛 성현의 바른 길을 따르시고 가까이는 우리 태종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으시와 고명한 선비들로 하여금 여러 지리서를 두루 열람하시어도 오로지 정자주자 사마온공의 소론으로 주장을 삼고 괴탄하고 교리 없는 말은 일절 제거하기를 태종의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시고 전하께서는 또 마땅히 중도를 세우는 극치를 이루시고 도의의 근원을 밝히시어 덕을 공경하기를 부지런히 하시고 근거 없는 말을 듣지 마옵시고 천명으로 주명을 삼고 민심으로 안대를 삼아서 하늘의 밝은 명령을 돌아보시고 백성의 험악한 반응이 있음을 늘 돌아보고 두려워하시며 더욱 정치와 교화를 닫고 밝혀서 인심을 맞게 하고 세도를 돌이키시어 정도의 밝음이 태양이 중천에 오름과 같게 하여 평화와 안태의 극치를 이룸으로써 후세의 교훈을 끼치도록 하시고 힘써 천명을 굳게 하고 민심을 결합함으로써 국군이 반석같이 튼튼하고 태산같이 안전하게 되면 이것이 억만년 무궁한 복이 될 것이오니 구구한 질이 화복의 사슬을 어찌 말할 것이 있나이까. 신이 가만히 생각하오니 세상에서는 흔히 유자의 말이라면 옛것에 고착되어서 변통하지 못한다 하나 옛것에 고착된 그것이 실상은 역시 현대로 통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이 지금 진술하는 것이 세속 사람을 쫓아 말한다면 비록 옛것에 고착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성현의 도에 바탕한 것이니 사특한 말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밝히며 법칙을 만들고 훈계를 전하여 천명을 길이 보존하는 뜻에 반드시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이런 뜻을 지켜온 지 오래이온데 심정이 속에서 북받치어 말씀이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고 간절한 충정을 어찌할 수 없사와 죽기를 무릅쓰고 삼가 올리나이다. 엎드려 원하오니 전하께서 신의 어리석고 거칠은 변통할 줄 모르는 죄를 용서하시고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니 임금이 보시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어여점의 논술이 정직하다. 내 그거를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였노라. 풍수서라는 것이 믿을 것이 못되는 것 같으나 옛 사람들이 다 그것을 썼고 세상으로 하이은 정초 정인지가 다 풍수서를 알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풍수수를 자문할 것이고 효충 같은 자는 마음으로 풍수수를 거르게 여기니 비록 풍수하게 일을 시켜도 필시 힘쓰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에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나 풍수하고 옳고 그름은 내가 독단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제조들에게 의논하리라 하고 곧 그 글을 풍수하게 내렸다. 의효점이 앞서 왕명을 받두고 지리스를 참고해 수령의 정혈을 정하였더니 이 선노의 무리가 요산 말을 다투어 만들어 위의 아첨을 하여 궁승 북쪽에 길을 막고 가산을 쌓고 개천의 물을 맑게 하기를 청하여 논설이 분분함으로 초침이 향수하 이를 배척한 것인데 그 말이 극히 정대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 사신방위는 동방청룡 서방백호 남방주장 북방현노이고 사유는 동방간 서방간 서북간 동북간이고 오화는 풍수 화충 목 침의 목의 침해를 말한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문승률을 탄핵하는 사관원의 상소. 신화된 도리로는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공문을 지날 때는 반드시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공문에 들어갈 때는 몸을 용납치 못할 것 같이 하는 것은 공경을 크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혹시나로서 불경에 범한다면 이것은 천하고금의 큰 악행이니 국법으로 반드시 처벌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승유는 직책이 직무에 있어서 국문의 출입에 오로지 검난의 소임을 전장하고 있으니 궁궐에는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도리어 입직하는 전역을 당하여 자기의 사통하는 계집을 데려다가 남모르게 남복을 입혀가지고 무엄하게 국문을 들어가서 숙직소에서 데리고 잠에서 끊임없이 방자한 행치를 행하였으니 이러한 일을 참아하거늘 무슨 일은 참아 못하오리까. 마땅히 불경의 형벌로 처치하여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거늘 복심해 아래 올 때에 특별히 형법을 굽히시어 말감하여 시행하게 하시니 신민들은 통민함을 이길 수 없나이다. 또 죄가 불경을 범하여 강상에 관계되는 자는 비록 파리에 해당되어도 오히려 용서를 받을 수 없사옵거늘 하물며 승유는 이미 파리에 해당되지도 않고 자신이 불경의 대죄에 범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처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뒷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런 사람의 심정에 굽어 따르시어 승유와 효도에 부도한 죄를 대법에 처단하시어 시민들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문승유로 탄핵하는 사헌부의 상소. 공문을 지날 때 말에서 내리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널리하기 때문이며 노마의 연치를 세면 벌을 주는 것은 불경하기 때문이니 죄가 불경에 범하면 비록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종묘와 궁궐은 비록 용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도 누구나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승유는 효도와 같이 여러 번 말 타고 종묘 앞을 지나다녔으니 불경한 마음이 크우며 잡히게 되었어도 조금도 놀라고 두려워함이 없었으며 그리고 효도를 이끌고 나물에 남복을 입혀가지고 감히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음탕하고 더러운 짓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이런 짓을 참하는데 무슨 짓을 참아 못하겠나이까? 그 군상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불경한 악행은 죽어도 남을 죄가 있을진데 국법으로 반드시 처벌할 것이온데 전하께서 다만 사사언정으로 특별히 말감에 조치시니 불인지심, 호생지덕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경을 범한 것은 비록 판리에 있었어도 오히려 용대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승유는 의친도 아니었는데 어찌 한 무가치한 자의 목숨을 아낌으로써 만대의 강상을 폐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아니하면 장차 부도한 자들이 잇따라 생겨 요원과 불과 남상의 물을 막을 수가 없사오리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여러 사람이 원하는 심정에 굽어 따르시어 법대로 시행하여 불경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죽은 찬성 윤조의 아내 오씨가 죽으니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게 하다. 임금이 잠져 있을 때 죽은 찬성 윤조의 아내 오씨가 양육을 받았는데 오씨의 양육을 받았었는데 즉위한 뒤에 대우를 두터이 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죽으니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고 부위로 종이 150건 정포 50일 흰모시 10필 쌀콩 아우르 70석을 주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3일 무우진 첫 번째 기사 안승선, 이선, 이계린, 윤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승선으로 지중추원사를, 이선으로 지동령부사를, 이계린으로 동지존령부사를, 윤상으로 이문관 제학을, 강석득으로 호조 참판을, 안지로 공조 참판을, 유명문으로 동지중추원사를, 성봉조로 호조 참의를, 이순지로 동부승지를, 윤찬으로와 김하를 아우러 첨지중추원사를, 민건으로 사헌부 장령을, 이계선으로 사헌부 지평을 삼았다. 김하는 중국말 통역을 잘해서 임금이 신임하여 중국에 사신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김하를 명하였는데 그 20번에 대개 다 뜻에 맞게 하므로 은총과 예우가 매우 두터웠다. 상중것이 비할 데가 없었다. 또 이순질은 천문에 정통하여 간유와 규표를 모두 맡아보게 하였는데 임금의 뜻에 잘 맞으므로 은총과 대우가 특히 융승하여 빨리 상품에 올리고 이때 이르러 이 벼슬에 발탁된 것이다. 그렇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잘 보살피게 하다. 한성부의 쌀에기를 보재원 길가의 어린아이가 알몸으로 말똥 속에 묻혀 있sap기에 이미 구하여 기르도록 하였sap고 또 각 부에 이차바에 그 부모를 널리 찾게 하였습니다. 임금 말하기를 젖 있는 자를 잘 가려서 그 애를 기르도록 하여 죽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가 조전해 온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방법을 아뢰다. 허우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본도의 인구로서 금년 가을에 배로 실어들인 곡식을 계산하여 보니 태반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울에 있는 미곡을 나누어 주어야 그들을 구제하여 살릴 수 있겠사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전해온 곡식은 지금 물이 얼었기 때문에 모두 광화, 통진, 인천, 교동 등 4고을에 있사오니 만약 그 조전해온 곡식을 42고을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군자감 곡식을 주기로 하면 도성 이동과 이북의 기민들은 서울을 지나서 강화, 인천, 통진, 교동 4고을까지 갔어야 곡식을 받게 될 것이니 매우 노고와 폐가 될 것이고 또 조전해 온 곡식을 4고을과 서울 인업의 백성에게 다 나눠주면 다른 고을 백성들은 멀리 서울까지 와서 서울의 곡식을 받아가야 할 것이니 역시 곤란할 것입니다. 신은 청하옵건대 조전곡 2만 녀석은 내년 봄을 기다려 군자감에 실어다가 바치고 서울에 있는 곡식 2만 녀석을 지금 곧 나누어주면 도성 이서와 이남의 백성들은 4고을에서 받아가지고 도성 이동과 이북의 백성들은 서울에서 받아가게 하면 그 양편이 다 편리하고 폐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의정부와 의논하여 알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관 전원이 문승유의 치죄를 간한히 허락하지 않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 인장을 주조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병조는 직책이 군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관계가 가볍지 아니한데 춘축 강무와 문밖에 거둥할 때 병조의 분조에서 봉사의 인장을 쓰고 있으나 실로 대체에 어긋나오니 비옵건대 예조로 하여금 분병조 인장을 주조하여 본조에 두고서 임시로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시위군사의 휴가 절차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시위군사로서 부모의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소속한 관아의 문첩이 있은 뒤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전부터 관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만 형제나 처자의 서장만 가지고 상언하여 말미를 받으니 국가에 입법한 본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만일 상언하여 휴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를 일체 파면하였다가 결혼이 생기거든 도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라도 감령관 한서룡을 교체할 것을 아뢰니 허락하지 않다. 전라도 감령관인 대우군 한서룡은 본도에 순행할 때에 역마를 함부로 쓰고 수종꾼이 7, 8명이 역마를 타고 다녀 각 고을에 폐를 끼치고 또 서룡은 본도에 청렴하지 못하여서 전에 평안도 함길도에 사지로 갔을 때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던 자이므로 쓸만하지 못하니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바꿔야 하겠나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벌써 이미 임명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바꾸고 고치겠는가. 역마를 함부로 쓴 죄는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여 하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6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수전 별제를 대행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딸이 죽다. 양녕대군 이재의 딸이 죽으니 관각과 종이 70권을 부의로 주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연희궁의 거둥에 있는 동안이는 세자가 궁을 지키게 할 것을 병조에 전지하다. 모든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은 환관과 첨사가 당직하는 승지와 더불어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연희궁의 거둥에 있는 동안 신하의 하직과 복명은 세자궁에서 할 것을 예조에 전제하다.
연희궁에 거둥에 있는 동안 사명을 띠고 나가는 모든 신하의 하직과 복명은 다 세자궁에서 행하고 만일 부득이한 아랠 일이 있으면 그때에는 올 것이며 정부와 육조에서도 문안 오지 마라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직의 춘추 및 납향 등의 재개 기간과 재개 때의 금기 사항을 예조에 전지하다. 이후로 사직의 춘추 및 납향과 영영전의 춘추 대향과 종묘 문소정 권원능 재능 헌능의 사시 대향과 납향에는 재개를 3일간 하고 문선왕의 춘추식 석정과 풍운내우 우사 선농 선자매는 재개를 2일간 하고 향축은 모두 친히 전하며 이상 각처의 기도제와 선왕 선후의 기신제에는 재개를 1일간으로 할 것이며 모든 재개하는 날에는 잔치, 풍악, 사냥, 형벌, 도살, 거예, 조상, 문병, 더러운 일, 매운 음식, 술 마시기 등의 일은 일체 금단하며 각 관하에서 고신, 사형, 결벌 등의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가 농사 권장에 게으른 관리들은 문책할 것을 치게한다. 정갑손이 치게하기를 본도 인민이 대개 농업에 게을러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자가 매우 많고 수령들도 농사를 권장하는 데에 위에서 책벌을 엄하게 하지 아니하면 역시 마음을 다하여 권장하지 않아서 장차 가을거지가 가망이 없사옵니다. 그 농사를 권장하는 데 게으른 실정이 너무 심한 자는 이품 이하의 수령 및 권농 색장들은 공신이라도 물론하고 수속하지 못하는 법으로 책벌하고 이품 이상은 위 아래에서 죄를 매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회부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아내를 쫓아낸 겸성균 주부 김화객에 벌을 주고 함께 살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겸성균 주부 김화객이 그 처의 허물과 악행을 주어 모아가지고 쫓아내었으니 마땅히 장 80에 처하고 함께 모여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